7월 25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10선 마감했고 1.74%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8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은 6,700억 매도, 기관은 1,5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2% 정도 빠졌고 800선이 무너지고 797선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60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1,4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5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크게 빠졌는데 17,300선으로 3.64% 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2.31% 하락했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3.28% 하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900원까지 906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77불 마감했고요. 휘발유는 1712원, 국제금은 2415불, 국내금은 10만 5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9천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어제 AI 발 우려가 나오면서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코스피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부터 저점을 찍고 2200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2890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00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쭉 우상향하는 느낌이었는데 크게 큰 폭의 조정이 한 번씩 왔었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아직까진 추세가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더 빠진다면은 현재 이 추세는 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코스피가 더 내릴지가 매우 중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이 빠졌습니다. 이제 700대가 됐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 음, 약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지지선이 빠졌습니다. 830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830 깨지고 바로 오늘 한 2% 금액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기존 유지되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다시 이제 바닥을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현재 저 두 개 다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 정도 하락해서 19만 원 딱 맞춰서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앞으로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목표 주가 또한 올랐는데 오히려 실적은 매우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거의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한국 시장이 더 강력하게 또 반영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웬만하면 다 내렸었는데 좀 오른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저가 매수세 약간 느낌으로 반등 조금 나온 정도? 뭐 LG 엔솔 3%뭐 정도? 근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런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주 살짝 올랐고 오늘 거의 뭐 오른 거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중에서 가장 컸던 게 LS 일렉트릭이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변압기 관련 주긴 한데 배전 쪽이 LS 일렉트릭이 많기 때문에 아직 송전망 사이클이어서 약간 좀 덜 받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진 않게 나왔지만 또 예상치를 엄청 상회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에서 약간 낙제점을 좀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거의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비트하니까 이제 17%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나온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이후 하루 만에 최대 폭락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10%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 급락, 차익 실현 매물 쏟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도 거의 8% 정도 동반 급락했고요. 삼성전자는 1.8%그 정도고요. 한미반도체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는 증권사들이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들이 폭락하니까 일본 증시도 휘청거렸습니다. 8년여 만에 최대 낙폭이 나왔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엔화 강세가 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이 155엔에서 152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원 엔화 환율도 900원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2주 전 대비해서 니케이 지수는 10% 정도 빠졌고, 오늘만 해도 3.28% 하락할 정도로 일본 시장도 매우 안 좋았다. 국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장, 일본장 계속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전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세금에 대한 이슈인데 가상자산 과세에 유예한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 최대 50% 취득가액 의제를 낸다고 하고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을 했는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여서 그냥 의결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이 요즘 뭐 좀 오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28%, 122% 정도 영업이익이 YOY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기사 제목으로는 뭐 비트코인 아니고 조선업계 실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급등했고 사실상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꾸준하고 신조선가도 껑충하면서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오늘 주가를 보시면 하나 엔진이 1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리포트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오늘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 관련된 업계인데도 저렇게 내렸는데 큰 이유가 없다는 거에서 약간 너무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와 SUV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2분기도 실적 최대치 경신했고 매출 45조 나왔고요. 영업이익 4.2조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 매출액이 3조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더 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번 현대차 실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지만 하이브리드 시장이 26.4%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판매 대수 증가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매출이 전년 대비해 2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6.6%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잘 나왔는데도 이번 분기 더 잘 나왔습니다. 0.7%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9.5%까지 올라갔고 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 정도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님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전기차 판매가 저조하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랑 SUV로 이제 전략을 변경하면서 현대차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하고 뭐 이자녀에게는 최대 17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뭐 증여세가 5천만 원까지 자녀한테 가능한데 5억 원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한테는 법인세 세액공제, 그리고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건 이제 여당의 입장인데 여소야대인 국회가 과연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정쟁이 너무 치열하게 서로 아예 그냥 못하게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LS 일렉트리 2분기 영업이익 1,096억 원 나왔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가 오늘 전체 시장에서 최대 하락치 정도 나왔죠. 그래서 호실적에도 매물 쏟아지며 급락했고 LS 일렉트릭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나왔으나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5.7% 줄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4.5% 늘었다는 점. 그래서 나쁘지 않게 실적이 나왔는데 뭐 17%까지 뭐 빠질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 17.12% 빠졌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게 북새통 이른 위메프 내 돈 내가 환불받는데 수까지 받네요 라는 건데 위메프 쪽에서 또 뭐 데이터 불일치로 뭐 환불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막 현장에 그림 보시면 환불받고 막 그런 걸 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부 간 데이터 불일치로 발생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스템상에서 안 줬다고 하네요. 약간 최근 일어난 IT 대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랑 뭐 이런 게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앙 집권화됐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잘 안 돼 버리면 전체가 이제 피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위메프랑 뭐 이런 업체들은 계속 그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도 연결돼 있고 판매사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환불받으려면은 어, 이 업체의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전체 이 제휴된 업체들이 다 피해 본다는 점.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좀 블록체인에 대한 또 수요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UMF는 아직 못 받은 금액이 400억 정도 미정산 됐다고 하는데 예,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테슬라 실적과 구글의 실적, 시장의 기대치 만족 못 시켰고요. AI에 대한 우려 커지면서 폭락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무려 3.6%나 하락했고 테슬라는 이날 12% 하락, 엔비디아는 6.8% 하락 등 거의 모든 빅테크 주식들이 폭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구글의 실적 또한 매출이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콜에서 KPX 투자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불확실하게 발언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AI KPX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돈을 언제 매출로 나오고 이익이 나오느냐,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서 AI의 상승이 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를 권리금 주고 산다고 쳐도 그 회사에 권리금 준 돈을 회수하려면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지 몇 년 안에 회수하겠다 이런 게 돼야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AI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돈만 그냥 밑빠진 독에 넣고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넘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의 칩은 KPX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실적은 잘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칩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못 내고 매출로의 전환이 느려진다면 현재 AI 전체 주식들의 주가 밸류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이제 월가에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발표된 제조업 PMI가 49.5로 위축 국면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AI가 돈을 버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앞으로 빅테크들의 발표 앞두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실적 발표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AI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 조정이 더 강하게 챌린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PX는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벌 거냐 이런 게 컨콜에서 계속 질문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에도 컨콜의 이 질문 때문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컨콜에서 또 이 질문이 나오면 정확한 시기를 말해주거나 뭐 좀 확신을 주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CEO가 리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8일 약속했던 로보택시가 10월 10일로 밀렸고 매출 총이익률이 기대치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12%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컨콜에서 좀 확신을 주고 또 강력한 발언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내리진 않았을 텐데 이번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별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실망한 것 같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저 로보택시는 반드시 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뭐 로보택시를 출시한다고 해서 또 이게 돈이 되느냐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분기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3분기는 좀 조정 장세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